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FOMC 정례회의에서 기존금리를 0.25%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 차례 연속 인하를 했고요. 총 1%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는 지난 9월이었죠. B컷을 단행했었습니다. 0.5%포인트 인하했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 그다음에 이번 달 12월 달 해서 총 1%포인트 금리를 내렸는데 연속 3번 이제 금리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는 상단이 4.5%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3% 하면서 금리의 격차가 1.5%포인트 이제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나섰던 배경은요. 일단 인플레이션의 압박에서 좀 벗어났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긴 한데 사실상 내년도 금리 인하를 원래 계획은 4번에서 2번으로 사실상 점도표 보면 줄였거든요. 그래서 예. 매파적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사실 부정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로 우리 시장은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해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는데 그 네.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실업률이 여전히 좀 낮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만약에 낮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이제 금리는 오히려 더 높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경기가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예. 그래서 이제는 금리를 높이게 되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 인하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4번 인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역시나 이제 2%로 가기에는 아직은 이제는 좀 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미국에서 봤을 때 경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빼고 다 안 좋은데 미국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내년도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4번 정도가 아니라 일단 2번 정도 한다. 이렇게 이제는 미국에서는 연준에서는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파적 금리 인하다라는 이제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의 격차가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좀 안타깝죠, 사실상. 왜냐하면 더 미국에서 금리를 더 많이 내려줘야 사실상 환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부담을 덜 할 텐데 미국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에 있고 우리는 더 낮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 당국이 외환 당국이 움직이기가 운용의 폭이 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내년도가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트럼프 신행정부가 저금리를 선호하잖아요. 그렇다면 연준과 트럼프 정부가 좀 충돌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보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리고 과거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항상 생각했던 것은 사실상 저금리 기조입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는 원화 약세죠. 왜 그러냐면 자국 기업의 수출 기업을 사실상 우호적으로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역시나 사실상 봤을 때 달러가 약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가 약세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강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약달러를 계속적으로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럼 금리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인하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4번에서 2번으로 줄였잖아요. 금리 네. 인하 속도가. 이게 약간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이제 1월 22일에 취임을 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움직냐에 따라서 좀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다음에 FOMC가 열리는 게 1월 28일에서 29일 날 열리거든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점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19명 위원들이 쫙 봤을 때 점도표를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 19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한 3.75에서 4%로 이제 예상을 했고요. 내년도 금리를. 그다음에 5명이 한 3.5%? 요 정도 이제는 이하를 이제 찍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상 이렇게 점도표를 본다 그러면 내년도 중립금리가 한 3.9%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네. 보시면은.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1%포인트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이제 0.5%포인트 정도 예상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정도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보면은 이런 점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지금 보면은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정책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에는 내년 1월 달에는 아마 동결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달에 FOMC가 열리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했던 정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관세, 특히 이제 보편적 관세, 그다음에 이제 초강경 관세 이 부분과 더불어서 사실 이민자의 추방 정책 이것도 미국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 달에는 그런 트럼프 당선인의 그 행정부의 행동을 보면서 아마 연준위원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미국 금리가 그러면 시장이 기대하는 속도보다 좀 더디게 내려간다면 네.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 수도 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가 고민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숨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상 이제 4번에서 2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미국의 강달러 기조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강달러는 계속 나오고 원화 약세는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FOMC 회의 발표하고 나서 인터뷰 발표하고 나서 지금 환율이 1,450원대를 이제 뚫어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환율이 1,450원, 1,449원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거의 지금 한 2년 9개월 만인가요?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장을 1,453원에서 이제 개장을 했거든요. 우리 오전 환율이. 그래서 네. 지금 계속적으로 1,550원, 50원, 49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안 좋느냐, 왜 안 좋느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가장 취약계층 분들이 가장 피해를 받거든요, 사실 또. 왜냐하면 네. 나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계속 우리나라는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내 돈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처분 가능 소득도 떨어지고 소비 여력도 없어지고 소비 여력 없어지다 보니까 또 경기가 둔화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높아지는 건 좋지 않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에 그다음에 이번에 FOMC 회의에 매파적 금리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환율 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점이 저는 좀 뭐 우리나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정부가 아마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사태를 지금 겪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췄고요. 또 올해 4분기 성장률도 예상보다 낮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런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가 이제 걱정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더 줄였습니다. 1.9%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대 저성장이에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변화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알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 게 보이죠.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둔화됩니다.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2.5%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증가되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점점 5월 달에는 2월 달보다 높아졌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이제는 예상치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2.1%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2.2%로 봤다가 계엄 사태 일어나고 나서 한국은행은 이제는 0.1%포인트 정도 낮췄고요. 그래서 2.1% 올해의 성장률을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1.9% 성장을 예고한 상태거든요. 1%대의 성장률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고 외국 기관들은요. IB 투자은행 쪽에서는요. 더 비관적으로 봅니다. 1% 중후반, 뭐 1.7%, 1.6% 이렇게 보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성장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성장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일단 성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소비, 그다음에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출도 둔화되고 있죠. 소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정부 지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투자가 또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성장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딱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지금 내년도의 성장률을 걱정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2%인데 이거보다 더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간다는 얘기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원달러 환율 1달러에 1,450원을 넘기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게 2009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해요.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지 조금만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3월 16일 날 환율이 1,48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50원대를 뚫어낸 게 사실상 그때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올 정도의 사실 그 당시에 환율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태 심각성을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 지금 외환 당국이라든지 이제는 달러를 만드시는 분들도 사실 환율을 보시는 분들은 발등에 불 떨진 상태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제 보고 있지만은 10원, 20원 하나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금액이 오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급격하게 이게 서서히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할 텐데 대응을 할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1,400원대가 노멀이 된 겁니다. 완전히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환율은 1,400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외환 당국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달러 인덱스는 주요 통화 6개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이게 108입니다. 108 지수는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 정도로 지금 달러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화 약세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출만 잘 되면 사실상 외국인들이 또 달러 사들고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둔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뭐 관세 이슈도 있겠고요. 투자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또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도 또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화 약세가 나오고 강달러 기준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는 너무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외환 당국의 대응을 보면 즉각 시장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게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평론가께서는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문제점이 3개예요. 지금의 복합 위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게 첫 번째로 본다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예산안 감액 처리가 됐었습니다. 이게 재정 지출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 트럼프 2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내수 부진 수출 둔화는요. 저성장 우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술 관련 투자를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가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주 52시간제에 걸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52시간제 유연성 있게 반도체 연구 개발 쪽만 좀 예외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 52시간제 때문에 사실상 연구원들이 연구를 더 하고 싶어도 이 근로시에 걸리다 보니까 못합니다. 외국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좀 유연하게 해달라고 해도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련된 법들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전 해보겠고 그다음에 예산안 감액 처리에 대해서 재정 지출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추경해야죠. 추경의 이슈는요. 지금 사실 뭐 정부 빼고 다 지금 추경 얘기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추경의 얘기를 꺼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이라든지 소비 부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지금 추경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추경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 이게 내년에 가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정부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빨리 불확실성이 없어져야죠.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야 될 리더가 지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누가 만날까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끝나야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그 당시 되면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이렇게 만나서 리더가 만나서 사실상 이런 외교적인 문제로 풀어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가지 문제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정책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가 돼서 외교적으로 통상 정책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과 강달러 흐름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